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나는 주로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까지 알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세 가지를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세 가지를 내가 나로 느끼면서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중심이 딱 잡혀있네. 나는 누구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내가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답게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답게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답게 나의 인생을 설계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거냐고.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군지를, 저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지금 20대, 30대 젊으신 분들 찬스예요. 젊을 때 그 생각에 몰입하고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저처럼 됩니다. 1년 반 만에 제가 책을 3권을 냈어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 메타인지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저를 알고, 저의 특성을 알고, 저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타성을 나누는 거였구나. 이타성을 나누는데 내가 그럼 줄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거. 이제 철학자들이 고대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 했어요. 현대에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답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답들을 냈죠. 근데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유독 그 질문에 대해서만 자신이 없어요. 니체조차도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답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윤술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전제를 하시면 본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 삶에 의미 있나?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답변이 돼야 뭔가 좀 완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기록학자로서 제가 오늘 답을 찾는 방법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은 전제가 돼야 돼.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의미 있을까?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강상중이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사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내가 지금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을 것인가, 얘를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나아야 되거든. 그게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좀 얘도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미움받을 용기? 내 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있을까? 인생 책들이죠. 죽음의 수용소,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이제 평상시에 자주 하는 얘기예요. 윤술론입니다. 내가 차를 이렇게 쭉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춰져 역광인데 강물이 그거 보신 적 많죠? 그걸 윤술이라고 그래요. 윤술은 물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강물의 흐름이 세상이야. 너무 쉽죠?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사실은 의미를 찾아가는 출발이에요. 강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윤술이 어떻게 물결로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세상의 흐름, 나의 개인의 삶이라는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공동체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 언어예요. 나에게 자기장으로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꾸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게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실제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 출발이에요. 자기 수용 엄청 중요해. 내가 공부를 못해. 난 못생겼어. 그 모든 현재의 자기를 인정하세요. 이런 건 줄 안다니까. 자기 수용은 그런 거 아니야. 자, 자기는 어떤 존재? 질들레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야.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지. 이 변화의 존재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의 윤술 같은 존재라는 거야. 현재 자기 상태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 수용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기 수용은 메타인지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다가 변화함을 스스로 긍정하는 존재. 그게 자기 수용의 존재야. 자기 수용이 안 되면 딴 세계만 자꾸 본다니까. 딴 놈이 자꾸 부러워지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윤술의 존재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 타자 공헌의 삶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게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미움받을 용기의 내용을 빗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삶의 가치는 그런 쪽에 있구나 하는 방향성만 오늘 크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아까 얘기한 책들을 여러분들 우선 마인드박스부터 사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삶의 의미라는 게 현재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 얘가 되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다 대답을 하는데 김익환이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사실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나, 그것이 내 기억 속에 꽉 차 있고 그것이 좀 요약이 돼 있어. 그래, 나는 이런 삶을 살았네. 그럼 그게 누구? 그게 나잖여. 특히 이제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투사라고 하는데 요컨대 자신의 미래의 가치를 향해서 그걸 꿈꿔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이라고 본 거야. 존재로 태어나서 그 백지에다가 자기 인생을 써가는 사람, 그것을 기투라 그래. 기획투사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시 말해서 이런 거를 바라고 이런 방향으로 내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잖아. 나는 누구인데? 라는 답변을 하실 때 하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기억해내시는 사람이 돼야 나는 누구인데에 대해서 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는 누구인데에 대한 대답의 두 번째야. 핵심이야. 근데 나는 꿈이 없어. 꿈이 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누구인 것 같아 라고 실질적으로는 답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 번째. 자, 이런 삶을 살아와서 또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현재의 이제 철학적으로 그걸 지금 여기라고 해요. 지금 여기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나는 주로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까지 알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세 가지를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세 가지를 내가 나로 느끼면서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중심이 딱 잡혀있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인지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그 인지학습이라고 하는데 책 보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 강의 듣는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본래 우리의 요기에 다 경납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액체처럼. 그래서 액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무한대로 들어가요. 액체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융합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랜 수련을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지식이 꽉 차고 그러면 걔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떠오르지는 않은데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통찰이 생겼네? 내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하게 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네. 이게 다 공부나 학습이 쌓여서 생긴 거거든요. 이 X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잘 융합된다는 강점이 있어요. 단점, 걔를 끄집어낼 줄 모르면 융합은 많이 돼가지고 사실은 빵빵하게 내가 성장이 돼 있는데 걔를 겉으로 표출을 못하는 거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무정형성이라 그래.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놈을 뚝뚝뚝뚝 끄집어내는 행위가 메모야. 생각의 세계는 어떻게 존재한다? 아까 내가 경험이 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메모리라고 해요. 기억이라고 그래. 교수님, 그러면은 나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면 생각이 없겠네요. 맞아요.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반드시 연습을 해서 기억을 잘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룸 다이어리라고 월간 다이어리를 꼭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라토크에서 김익환을 만났어. 그러면 시간 2시에서 뭐 3시 반 이렇게 쓰고 김익환 보라토크 생각보다 시끄러움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쓰는 거야. 오케이 끝. 20초밖에 안 걸려. 하루에 30개 쓴다 그래도 실제 들어가는 시간은 600초니까 10분이야. 자기 전에 계속 생각해봐. 걔를 쭉 보고 내가 아침에 아침밥은 이거 먹었고 저는 밥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동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했고 그놈 만났는데 재수 없었지. 이 책은 되게 감동적이네. 점심 엄청 맛있었어. 그다음에 오늘 살짝 졸렸지. 자기 전까지 영화 보듯이 1년 365일을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된다? 지나간 나의 경험들이 선명한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떠오른다니까.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생각력이라고 제가 칭하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이거 한국 사람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되면 우리가 메모리 영역이 빵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현재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그걸 상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가 있으면 미래는 상상하는 거예요. 현재는 판단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감각과 감정이 같이 얹혀져요. 그것이 믹스된 상태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생각은 이성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논리적 판단만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그런 것들의 복합물입니다. 메모한다는 건 고체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밖에다가 표시한 거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셨죠. 명시화. 그러니까 명시화적 효과를 가져요. 야, 얘랑 얘랑 합치면 기가 막힌 생각이네. 메모한 것을 떠들셔 보면서 걔를 제가 권하는 건 독서 카드를 권합니다. 독서 카드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 약간 논리 순서도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레코드, 기록. 그래서 바다에 메모와 레코드가 있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생각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금 자기식으로 논리화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다가 어떤 내용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면 독서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재차 정리하는. 그래서 메모와 레코드의 두세 개 고체화시키는, 자기의 밑바닥에 깔린 넓은 생각을 정리해서 고체화시키는 그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는 사람을 김익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기록형 인간이라고 칭해요. 여러분들은 기록형 인간이 되면서 내가 누구지? 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서서히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히스토리 박스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과거를 기억해보라 그랬잖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단 3분의 1은 답하는 거야. 변곡점이라 그래요. 나의 삶의 변화, 그런 것을 3개나 4개만 정해서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바다에 있는 것을 메모를 통해서 떠올리게 하고 기록을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엑기스만 딱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 난 이렇게 강연하면서도 말만 듣고 안 하실까봐 그게 막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큰 이슈들에 대해서 박스 친 기록을 4줄, 5줄만 하는 그런 일상을 반드시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기억을 제대로 정리하고 생각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 심지어는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한다니까?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퓨처로 가볼까요? 이런 서식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예시에 불과해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지? 나의 꿈은 뭐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운데다 꿈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주변에다가 나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의 일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얘를 매월 그리시지 않습니까? 점점 꿈을 알게 돼요. 1년 정도 쓰시면 대체로 꿈을 발견하세요. 이런 작업은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해봐야 되는 작업이고, 적어도 반년에 한 번씩은 얘를 개정을 해줘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지만 자기의 미래상이 선명한 친구하고 선명하지 않은 친구의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그립시다. 어려워도 참고, 내가 누군지를 정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말로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삶을 이제는 살지 맙시다. 최고로 좋은 방법, 같이 하세요. 세 사람이 모여서 사시고
5사람이 모여서 하세요.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성과 내시고, 성과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카톡으로 김익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